오늘은 바람이 한적한 것이 다과 한입하기 좋은 날씨로구나. 고종 황제께서 다과상을 들라 명하시니 모양 어여쁘고 맛도 좋은 쉬폰 케이크를 준비해 보았나이다. 아니 이게 다 뭐람? 머리 위에 곱게 쓴 익선관과 황색 곤룡포 위에 찬 멋들어진 옥대, 그리고 이 차림과 한 화면에 있는 게 어색 그 자체인 이 와플과 까눌레는 정말로 조선 왕실에서 먹던 디저트입니다. 당시 궁중 요리를 위해 썼던 조리도구를 살펴보면 요즘 온갖 음식을 다 구워 먹기 위해 쓴다는 와플팬부터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푸딩, 말랑말랑하고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과일 타르트, 파인애플 조각과 똑 닮은 쉬폰 케이크, 커피와 함께 먹으면 입안에서 천국이 퍼지는 까눌레 틀까지 있어요. 요 틀 하단에는 제작사의 마크가 새겨져 있는데 이래봬도 꽤나 멀리서 물 건너온 애들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서 누가 썼는고 하니 창덕궁에 있던 서양식 주방에서 무려 프랑스 요리사가 썼다지 뭐예요? 1876년 개항 이후 조선 왕실은 서구 문물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때 좌식이었던 조선의 기존 주방과는 다른 입식 형태의 서양식 주방이 생겼어요. 주방 내부에는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오븐과 재료를 손질하기 위한 수도시설, 조리대도 두었죠. 이와 함께 프랑스에서 인류 요리사를 초빙해 각종 디저트뿐만 아니라 서양식 음식의 레시피를 전수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른 19세기 후반에는 훈련을 받은 조선인 견습생들이 요리사로 활동했다고 해요. 조선 왕실이 이렇게나 열심히 서양식 음식을 마련한 데에는 고종 황제가 워낙 양식을 좋아하고 커피를 즐겨 마시기도 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서양식 연애인데요. 개항기에 조선에서는 서양 열강들하고 동등하게 외교를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서양 열강의 외교 목표라든지 현재 돌아가는 정세 혹은 전쟁이라든지 이들과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양식 연애가 매우 중요해진 거죠. 조선이 개항한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각국의 외교관의 수가 점점 늘어났고 조선 왕실은 이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 국제 정세에서 조선 입지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대화의 장이었던 서양식 연회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연스레 외교 사절들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해요. 대한제국 황실 전례관이었던 엠마 크레벨의 자서전을 살펴보면 이 황실 만찬에서 굴, 캐비어, 바닷가재가 제공되었고 유럽 제후국의 궁전을 초대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이러한 음식들이 마련돼 있었으니 평가가 좋을만 하죠. 상위를 수놓았던 다소 색다른 메뉴 구성뿐만 아니라 자리 배치 또한 남달랐대요. 참석자별로 자리와 상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성별을 엄격하게 구분했던 전통 연양과 달리 서양식 연회에서는 하나의 식탁을 사용하고 남녀가 함께 자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서양식 연회 풍경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연회, 여기는 주방. 최근이라고 해도 그리 어색하지 않을 이 풍경과 이제는 친숙하지만 그때는 서양 문물 그 자체였을 요 디저트를 보니 당시 혼란스러웠던 국제정세 속에서도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자 했던 조선 왕실의 노력이 물씬 느껴지네요. 빵에 발라먹거나 서양 요리에 넣어 풍미를 살리는 버터. 그런데 서양에서 건너온 것으로 알려진 버터가 우리 전통 음식이라고? 예, 조선시대에도 버터가 있었습니다. 1297년 고려사를 보면 원에 인삼과 탐라 수유를 바치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수유가 바로 버터의 옛 이름이야. 고려 때 이미 있었던 거지.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때도 수유, 그러니까 버터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 옛날엔 버터를 물과 함께 끓이고 졸여서 죽으로 먹거나 구기자차에 넣어 마시기도 했어. 만드는 법은 구기자차 3에 버터 1. 음식이라기보다는 보약으로 쓰였대. 한의학에서는 수유를 오장을 보하면서 부족한 피를 보충하고 갈증을 해소하면서 특히 폐와 심장을 보양하고 흉부의 열을 해소한다고 하였는데요. 조선의 버터는 금수저만 먹었어. 구강을 위한 약으로 늙고 병든 신하에게도 나누어졌다고 해. 만드는 방법은 먼저 예의를 갖추고
젖을 짜서 달인 뒤 위에 뜨는 걸 걷어내 뭉치면 조선의 버터 완성! 시간과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왕에게 바칠 수 있도록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 버터를 만드는 사람은 군대도 면제됐대. 그래서 군면제를 위해 버터 만드는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이 심했나봐. 세종실록에 따르면 버터를 만드는 집 한 곳에 무려 21명의 남자가 살고 있다고 신고한 경우도 있어. 화가 난 태종이 군면제 혜택을 박탈했대. 내가 끝장내야지. 이렇게 조선의 버터는 너무 귀해서 일반인은 구경도 못하다가 서양에서 다시 전해져 우리나라에선 1968년에 처음 생산했어. 오늘은 조선시대 스타일로 이 버터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살기로 공부한 시험이 끝나고 자, 이제 정리하자. 뭐 해먹기도 귀찮을 땐? 역시 배달 음식이지. 근데 조상님들도 우리랑 똑같았대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서원. 조선시대 대표 공식 과거 시험. 3년에 한 번씩 열려 1900대 1에 경쟁률을 뚫어야 했는데 거사를 끝내고 우리 조상님들이 한 일은 바로 배달시켜 먹기? 조선 후기 시작자 황윤석은 자신의 일기 이재난고에 냉면을 시켜 먹은 썰을 풀어놓았다. 과거 시험을 본 다음 점심에 일행과 평양냉면을 시켜 먹었다. 역시 우리의 피 속엔 배달의 DNA가 흐르고 있던 걸까? 심지어 임금님도 냉면을 시켜 먹었다는데 어느 날 밤 군직에게 명하여 문틈으로 면을 사오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함께 냉면을 먹고 싶다 하셨다. 때는 1800년 달구경을 하던 11살의 순조. 냉면을 먹고 싶다며 신하에게 냉면을 사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잠깐 과한 정보 시간. 냉면을 시켜 먹던 그때 따로 돼지고기를 챙겨온 신하가 있었는데 순조가 그 이유를 묻자 신하 왈! 냉면에 넣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순조 왈! 저자는 따로 먹을 물건이 있을 것이다 하여 그 신하에게만 냉면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자, 다시 냉면과 함께 조선시대를 휩쓸었던 배달 음식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 이름도 생소한 효종갱이 되시겠다. 쑥! 효종갱갱갱! 이름에서부터 힘이 넘치구련. 새벽효, 새북종, 국갱. 새벽종이 울릴 때 먹는 국이라는 뜻의 효종갱. 효종갱은 조선시대표 수치해소 해장국으로 배추 속대에 버섯, 고기, 해산물 등을 넣고 된장을 풀어 끓인 음식이었다. 새벽녘 통의 경지 해제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면 남한산성에서 가져온 효종갱을 사대문안 대갓집으로 배달했다고 한다. 광주 성내 사람들이 잘 끓인다. 국 항아리가 그때까지 뜨뜻해서 해장에 더없이 좋다. 배달 오토바이도 없던 시절 따뜻하게 배달하는 게 어찌 가능했을꼬? 효종갱이 식지 않았던 이유는 옹기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옹기 안에 담고요. 이 겉에다가 이제 솜이나 한지 같은 걸로 싸서 서울까지 따뜻하게 배달되었습니다. 거참,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맞구나. 맞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월요일. 오늘도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어볼까나?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